지난 시간에는 목 디스크는 무슨 질환이고 어떻게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렸었거든요. 오늘은 목 디스크의 증상 그리고 그 진단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 디스크는 크게 나누면은 전 시간에 질문에서 잠깐 설명드렸지만은 경성 목 디스크하고 연성 목 디스크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름 그대로 경성 딱딱하다는 뜻이고 연성 좀 물렁물렁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성 목 디스크는 목뼈가 자라나 가지고 골극을 형성하고 그 골극이 신경을 압박한다는 의미거든요. 근데 연성 목 디스크라는 거는 이름 그대로 물렁물렁한 목 디스크라는 뜻이기 때문에 디스크가 돌출되거나 터져나와 가지고 그 돌출된 디스크가 신경을 압박한다는 뜻에서 딱딱한 골극의 반대다. 그래서 연성 목 디스크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어떻든 골극이 신경을 압박하는 경성 목 디스크나 돌출된 디스크가 신경을 압박하는 연성 목 디스크나 모두 똑같이 신경을 압박해서 발생하는 증상이나 질환은 똑같거든요. 그래서 두 경성이나 연성 모두 다 나타나는 증상에는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은 신경이 눌리고 압박을 당해서 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게 어떤 게 눌렸다는 거는 큰 의미가 없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리고 대부분의 목 디스크는 경성 목 디스크입니다. 그래서 목 디스크 환자는 젊은 사람은 생각보다 드물어요. 허리하고 반대거든요. 허리는 젊은 사람이 디스크 잘 걸립니다. 그래서 목 디스크는 50대 전후, 그러니까 퇴행성 변성이 어느 정도 진행된 나이인 50대 이후의 나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실제 여러분도 주위에서 보면은 목 디스크로 고생했다. 보면 대개 50 전후거나 그 나이가 조금 더 들거나 그 나이의 환자분들이거든요. 자, 그리고 이 목 디스크의 증상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 게 첫째가 경추 동통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디스크가 퇴행성 변성이 진행됐다. 그럼 전 시간에 설명드렸죠. 그 디스크의 마디의 간격이 좁아진다. 그러면 디스크 마디의 간격이 좁아지게 되면은 주위 인대나 관절막이 느슨해지니까는 이와 인해서 관절막이 흔들리게 되고 이로 인해서 불안정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 얘기 기억하시잖아요. 이렇게 어떤 이상이 발생한 부위의 마디가 불안정해지고 그렇게 되니까 과도하게 비정상적으로 활동을 하게 되거든요. 그 마디가. 그렇게 되면은 그 주위 근육이나 인대가 쉽게 무리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은 목의 뒤쪽이 뻐근하다. 그거보다는 더 많은 증상이 뒤쪽 어깨나 날개뼈 주위가 근육통이다. 뻐근하다. 이상하게 조금 신경 쓰면 뒤에 잡고 근육통이 있다. 가장 목 디스크 때 가장 많이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그리고 이런 증상하고 더불어서 또 머리가 아프다. 뒷골이 뻐근하다. 안 그러면 귀 쪽도 좀 이상하다. 이런 증상도 얘기하거든요. 근데 특징이 이런 증상을 나타내는 분들이 낮에 활동하고 열심히 일할 때는 별로 이런 증상을 느끼지 못해요. 느끼지 못하고 가만히 앉아있거나 텔레비를 보시거나 그리고 휴식을 취하면은 이 뒤쪽 어깨나 날개뼈 주위가 이상하게 편치 않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리고 또 이런 증상은 일을 아주 심하게 많이 했다. 그래서 좀 과로한다. 안 그러면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하다. 이럴 때 이런 증상이 보다 뚜렷해지니까 환자분들은 목 디스크라고 생각하지 않고 본인이 너무 과로가 심하다. 스트레스가 심하다. 그래서 근육통이 발생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목 디스크 때 나타나는 증상이 이런 증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타나는 증상이 경추신경근증입니다. 제가 전 시간에 설명드릴 때 목뼈는 7개 마디가 있고 그 마디마다 좌우로 한 쌍씩 경추신경근이라는 가지신경근이 갈라져 나온다는 설명 기억하시잖아요. 이 경추신경근이 자라난 골극이나 돌출된 디스크에서 압박을 받게 되면은 증상이 나오거든요. 그 증상이 어떤 증상이냐면
이게 아주 가장 특징적인 목 디스크 증상인데 어깨하고 팔이 자꾸 저리다 그럽니다. 어깨하고 팔이 저리다 그리고 더 심해지면 손가락의 감각이 자꾸 좀 이상하다. 감각이 좀 둔한 것 같다. 그리고 손에 힘이 약해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타나는 증상이 척수증입니다. 자라난 골격하고 돌출된 디스크가 그 척추관이라는 말 전 시간에 설명드린 기억하시잖아요. 신경이 척수가 통과하는 척추관에 구멍을 좁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구멍을 좁게 만드니까 그 속에 통과하는 척수가 압박을 받아서 나타나는 증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증상은 그렇게 흔한 증상은 아닌데 아주 특징적인 증상이 나타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손의 힘이 우선 약해져요. 그렇게 되니까는 손놀림이 부자연스럽거든요. 그런데 이 척수증하고 경추동통이나 경추신경근증하고는 뚜렷한 차이가 나는 게 경추동통이나 척추신경근증은 우선 저리고 쑤시고 아픕니다. 우선 쑤시다, 저리다, 근육통 같다. 그런데 척수증 환자는 이상하게 본인은 통증을 느끼지를 못해요. 통증을 느끼지 못하고 그냥 손의 힘이 약하다. 그러니까 손놀림이 부자연스럽다.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리고 특히 섬세한 운동이 아주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단추가 잘 안 채워진다. 이상하게 요새 단추가 잘 안 채워진다. 안 그러면은 젓가락질 하는데 자꾸 뭘 떨어뜨리고 자꾸 웃고 젓가락질이 어집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시고 그게 더 심해지면 하지 힘이 약해져가지고 걷는 게 아주 이상해집니다. 기우뚱 이렇게 걸으면서 자꾸 쉽게 넘어진다. 이런 게 척수증의 특징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런 증상이 급성으로 나타난 경우는 정말 드물고 대다수의 척수증 환자는 수개월 내지 수년에 거쳐서 조금씩 진행되거든요. 진행되니까 환자 자신이 지금 자기 몸에서 이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한참 지나고 나서 아예 갈 때까지 가가지고 아주 심해진 후에야 내가 이상 있네 하고 병원에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설명드린 대로 목 디스크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은 경추동통, 그러니까 목 주위 근육이나 인대 무리에 의한 경추동통, 그 다음에 경추신경근의 압박에 의한 경추신경근증, 그 다음에 척추관 속을 통과하는 척수증, 이런 증상이 여러 가지 증상이 그때 상황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는 어떤 분은 이런 증상이 나타나고 어떤 분은 이런 증상이 나타나고 이렇지 목 디스크라 그래서 일률적으로 아주 통일된 증상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목 디스크 환자는 경추신경증이나 척수증보다는 목 주위 근육이나 인대 무리에 의해 가지고 나타나는 경추동통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또 강조해드리면은 그 증상이 어떤 증상이냐면은 목을 움직이는데 불편하고 목을 잘 돌리기가 힘들다. 그리고 목의 뒤쪽이나 뒤쪽 어깨입니다. 뒤쪽 어깨나 날개뼈 주위가 이상하게 근육도 같이 뻐근하고 자꾸 피곤하다. 이런 얘기를 가장 많이 얘기합니다. 목 디스크 환자의 증상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목 디스크 증상이 가진 사람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통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목 디스크 환자의 정확한 통계가 지금 아주 확실하게 잡아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국 통계를 들어보면 카나다의 통계를 한번 예를 들어보면 카나다 성인 남녀죠. 성인 남녀의 60%가 일생 동안 한 번 이상 목 주위의 통증으로 병원을 찾아가거나 치료한 경험이 있다 그럽니다. 그러면 이 숫자가 어느 정도 많이 한번 비교해 보려면 허리 통증하고 한번 비교해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허리 통증은 일생 동안 80% 이상이 허리 통증 때문에 병원에 가서 한 번 이상이죠. 병원에서 치료한 경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깎으려면은 허리 통증 못지않게 목 주위 통증도 많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런 목 주위의 통증, 가장 대표적인 게 목 디스크죠. 이런 환자 중에서 전체 인구의 5%는 일상생활에 하기 힘들 정도로 고통을 받고 병원을 자주 들락거리고 그런다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목 디스크 증상에 대해서 설명드렸거든요. 자, 그러면
목 디스크의 진단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목 디스크 진단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거든요. 가장 목 디스크 진단에서 강조해야 될 게 첫 번째가 지금까지 열심히 설명드렸던 환자의 증상입니다. 이런 증상이 있으면은 우선은 목 디스크를 의심해라,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또다시 강조드리지만은 증상이 워낙 다양하게 나오니까 아차하면은 목 디스크를 놓칠 확률이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진단 방법이 의사에 의한 진찰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복잡한 방법이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집에서 간단하게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한 두어 가지가 있거든요. 그 방법 한번 그림 볼까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그러니까 목 디스크가 의심되는 환자가 있어요. 그러면 가장 일반적인 증상이 경추 통통이나 경추 신경근증이니까 이 주위가 심하게 땡기고 아프거든요. 그래서 어깨하고 팔이 저리다. 근데 아주 좀 힘들다. 그럴 때 테스트할 수 있는 방법이 목을 뒤로 제낍니다. 차렷 자세에서 목을 뒤로 바짝 제껴 있잖아요. 뒤로 제끼고 그 목을 아픈 쪽 팔 쪽으로 이렇게 회전을 시키는 거거든요. 이렇게 회전을 시키면은 그 증상이 더 뚜렷해지거나 더 심해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목 디스크를 의심해라, 그 얘기거든요. 이유는 간단해요. 목을 뒤로 제끼고 이렇게 회전을 시키면은요, 경추신경근이죠. 척추신경이 더 스트레칭을 받습니다. 스트레칭을 받으니까 더 당겨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실제로 그런 분이 있거든요. 목 디스크 증상이 워낙 심해가지고 어깨 팔이 막 저려가지고 뭐 도저히 견디기 힘들다. 그렇게 하면은 지금 얘기한 반대로 얘기하면은 신경이 스트레칭 받는 게 줄어드니까 증상이 좋아지겠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목을 앞으로 구부립니다. 목을 앞으로 구부리고 차례됐을 때 더 당겼으니까 팔을 이렇게 들거든요. 이렇게 들고 목을 앞으로 당기면은 어깨팔이 당기는 게 엄청나게 좋아지거든요. 응급처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설명드린 방법은 여러분들이 주위에서 목 디스크 증상이 의심돼 가지고서는 굉장히 고생을 받는다. 간단하게 자가 테스트할 수 있는 방법이 차렷 자세 목을 뒤로 제끼고 이쪽으로 돌려서 당기나, 안 그러면 목을 앞으로 구부리고 이렇게 들어줘서 증상이 좋아지나, 그걸 테스트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이 테스트의 단점이 있습니다. 이 테스트의 단점이 증상이 아주 심하거나 디스크가 아주 진행이 상당히 된 경우입니다. 진행된 목 디스크에서는 이 방법에 대한 진단이 아주 유효한데 그 병의 초기에는 이 방법으로는 진단이 잘 안 돼요. 그런 단점이 있거든요. 지금까지 목 디스크의 증상 그리고 진단에 대해서 살펴봤거든요. 근데 목 디스크의 진단에는 이외에도 엑스레이, CT, MRI, 그 다음에 근전도 검사, 이런 영상 검사나 정밀 검사가 실제 있습니다. 그런데 제한된 시간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만 설명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중에 디스크는 50대 이후에 주로 발병하는 걸로 말씀하셨는데요. 요새 이제 학생애들이 컴퓨터를 자주 하지 않습니까? 오래 하다 보면은 목이 아프다고 합니다. 그것도 디스크를 의심해야 될까요? 예. 목 디스크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경성 목 디스크, 연성 목 디스크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경성 목 디스크는 열심히 설명드린 대로 목의 퇴행성 변성이 일어난 경우에 발생하는 것을 경성 목 디스크라 하는데, 연성 목 디스크라는 말뜻 그대로 연성 목 디스크는 디스크가 돌출되거나 튀어나와서 발생한 질환이거든요. 그러니까 연성 목 디스크는 젊은 나이에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확률이 적어서 그렇죠. 확률이 적어서. 그런데 또 하나는 목이 아프다 그래서 전 시간에 질문에 설명드렸듯이 반드시 목 디스크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는 요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근막 동통 증후군이라 그래가지고
자세가 안 좋거나 그 다음에 가장 대표적인 게 공부하는 자세다. 컴퓨터 두드리는 자세다. 이런 자세라는 게 되게 이렇게 똑바로 앉아가서 컴퓨터 두드리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그 컴퓨터 두드리려면 이런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뭐 모든 세상의 업무가 컴퓨터가 없으면 뭐 일을 못할 정도가 되니까 이렇게 온종일 두드리게 되니까 이 주위 근육이 과로가 오는 겁니다. 만성 과로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근육이 과로가 오면은 그거는 뭐 간단하게 처리가 되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는 컴퓨터 두드리는 사람의 대다수의 사람은 이 근육에 무리해온 2차적인 근막동토 증후군이 가장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그러니까 그 중에서 무조건 근막동토 증후군이라고 해가지고 온갖 치료를 했는데 좋아지지 않는다. 그래서 MRI를 찍어봤더니 연속 목 디스크가 있네. 꽤 있습니다. 꽤 있어요. 그렇지만은 목이 아픈 컴퓨터 많이 두드려거나 공부하는 자세가 나쁜 분들의 대다수의 사람은 목 디스크는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거보다는 근막동통 증후군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증상은 정말 비슷해요. 정말 감별을 못할 정도로 정말 비슷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목 디스크의 증상 그리고 진단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거든요. 이어지는 다음 이야기는 오늘 미처 설명드리지 못한 엑스레이, MRI, CT 같은 영상 검사 그리고 근전도 검사에 의한 목 디스크 진단 그리고 그 치료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그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